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R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 중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효과 분석 중에서 인터랙션 이펙트입니다. 인터랙션 이펙트에서 이 조절 변수의 의미를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죠. 우리 조절효과라는 거는. 그래서 조절효과 분석을 이렇게 해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효과 변수가 질적 변수일 때와 연속 변수일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질적 변수일 때는 우리가 그 조절효과가 그룹핑 변수로, 여기 보면 외래변하고 입원 환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요. 그럴 때를 우리가 다중 집단 조절효과 분석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 동영상이 있으니까 별도 동영상을 참고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절 효과가 연속 변수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인터랙션 이펙트를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랙션 이펙트. 여기 보면은 요게 있는 요게 인터랙션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 편리성이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에서 몰입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이걸 보는 건데, 이 몰입이라는 변수가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 수치형 변수를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특히 상호작용 이펙트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용의 편리성과 몰입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사용 편리성이 점수가 뭐 1점에서 뭐 5점 또는 1점에서 7점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이 엄청나게 커요. 만약에 얘도 5고요, 얘도 5점 척도를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5 곱하기 5니까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민 센터링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이 민 센터링을 우리가 처리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민 센터링 처리해주고, 이 두 가지의 변수를 곱해준 요 값이 의미가 있으면 이 두 가지 변수의 몰입이 중요한 인터랙션 이펙트 효과를 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랙션 이펙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룹을 하는 거는 이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룹을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이 베타 값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원 환자가 고객 만족에서 충성도로 미치는 베타 1과 외래 환자가 고객 만족에서 충성도로 갖추는 이 베타 2가 같은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0이 아니고요. 같은지 틀린지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다, 틀리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번 시간에는 상호작용 이펙트는 그룹을 쪼개는 게 아니고 요 몰입이라는 변수가 이 그 독립 변수에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어떻게 조절을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조절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인터랙션 이펙트, 요 값을 보기 때문에 인터랙션 이펙트라는 말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탭 모형인데요. 탭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변수에서 몰입이라는 연속 변수가 여기 그 지각된 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몰입이 지각된 편리성과 사용의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분석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 결과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연속 변수의 수치에 의한 값의 변화량에 따라서 이 값들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도록 우리가 뒤에 제일 마지막에 R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랙션 이펙트는 실제로 SPSS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SPSS 프로세스 매크로는 또 별도의 동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하는 거는 이게 많은 제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R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에이모스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값의 인터랙션 이펙트를 별도로 엑셀로 계산을 해야 되고 센터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은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를 만약에 SEM을 돌릴 때 인터랙션 이펙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에이모스로 하기보다는 스마트 PLS라든가 PLS로 우리가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PLS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LS의 여러 가지 툴들은 그런 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에이모스로는 거의 안 하고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다 그러면 주로 PLS라든가 스마트 PLS라든가 이런 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LS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우리 R을 이용해서 R은 무료로 다 제공해 주고 그 안에 이미 인터랙션 이펙트를 그리는 툴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R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인터랙션 이펙트는 실제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실 때 나중에 해석하는 걸 꼭 유념해 두시고 인터랙션 이펙트를 실제로 내 논문에다 넣을지 안 넣을지는 잘 고려하셔서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R을 이용해서 한번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화면을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상호작용 조절 효과 분석이라고 만드시고 패키지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호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총 4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마다 호출을 해야 되죠.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 갖고 와야 되는데 MOSEM이라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OSEM 이렇게 호출해 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보면 POU부터 해서 PU, FL 해서 쭉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구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된 유형성, 지각된 편리성이 가장 초기, 그러니까 독립 변수고요. 얘가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분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구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 CFA, 기본적으로 CFA 모형 만들기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R을 이용한 구조공분사 모형이라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 접속하시는 거라면은 사전에 그거를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을 이용을 해서 SEM을 돌릴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거를 뒤에 인터랙션 이펙트 부분만 추가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앞에 사전에 구조 방정식 모형에 대해, 그러니까 구조 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적 모형을 만드는데 먼저 모델을 만들게요. CFA 언더바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자, 샵 해주고 메저먼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EOU는 어떤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PEOU1 더하기 PEOU2 그 다음에 더하기 PEOU3 더하기 PEOU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U는 PU1 더하기 PU2 더하기 PU3 더하기 PU4 더하기 PU5 이렇게 되어 있고요. FL은 FL1 더하기 FL2 더하기 FL3 더하기 FL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U는 IU1 더하기 IU2 더하기 IU3
이렇게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CFA 언더바 피처링 핏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안 합니다. 우리 구조공분사 모형을 기초 모형을 배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FA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요. 모델은 CFA 언더바 모델 위에서 구축한 모델을 갖다 쓰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MOSEM 언더바 TV 데이터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축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 계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CFA 언더바 fit 이용을 해서 스탠다드 스탠다이즈드 솔루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처리해 주시고, 자, 필터 처리해서 OP 값만 갖고 오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있었죠? 자, 이렇게 값을 갖고 오면은 쭉 돼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POU표가 0.06보다 작네요. 요거 삭제해 줘야 되고요. 얘도 삭제해 줘야 되고, 얘도 삭제해 줘야 되고, 얘랑 다 삭제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정 모형을 두 번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정 모델은 POU4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 요거죠? 요거 제거해 주고, PU1하고 PU5를 제거해 줘야 되네요. PU1 제거해 주고, PU5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FL3, 4도 제거해 줘야 되네요. 3, 4도 제거해 주시고, IU는 됐네요. 다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모델 수정을 해주고, 피처링을 다시 돌려주시고, 결과값을 확인해 주시면, 자,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4번부터 우리 7번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모형 만들고, 그 다음에 CRAV 값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의 적합성 검증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논문에 쓰셔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그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돌려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적합 지수부터 해서 CRAV 판별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6번까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7번 이제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모델을 세팅해 줘야 되는데, 기본 모델은 우리가 상호작용 모델이 없는 기본 모델부터, 즉 여기서 요게 없는 요게 기초 모델입니다. 기초 모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투입이 됐을 때 검증을 해서 이 두 개가 그 카이스퀘어 모델 검증한 값이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효과가 들어왔을 때 검증의 이 모델의 전체적인 변화량이 크다. 이게 검증이 돼야지만 이 모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모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형입니다. 기초 모형, 베이직 모델을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요 값을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넣어봐. 죄송합니다. 기본 모형을 만들기 전에,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모형의 값들을 우리가 인터랙션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모델 세팅을 해주기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언더바 tb1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FL1하고 예를 들자면 요거죠. 이 사용 편리성하고 몰입이 미치는 요 부분을 이제 먼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각된 편리성하고 몰입 간의 코릴레이션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사용 편리성과 몰입에 대한 요 곱하기 값을 해줘야 되는데 얘랑 얘랑 더해주고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고 총 6번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일일이 더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먼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환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모델에서 POD 프로덕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MOSEM 언더바 TB를 갖고 와서 여기서 변수를 세팅해 주겠습니다. 먼저 변수 1 변수 1은 해주고요. 여기서 PEOU1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서 두 개는 삭제됐죠? 2, 3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EOU2 그 다음에 PEOU3 이 세 가지 변수를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변수 2는 variable 2는 이번에는 PU1 그 다음에 PU1이 아니고 PU2죠. 여기 보시면 PU2입니다. PU2, 3, 4입니다. 그래서 PU2, PU3, 그 다음에 PU4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독립 변수입니다. 두 가지 변수.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변수를 세팅해 준 거고요. 이번에 몰입이라는 변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조절 효과 변수입니다. 그래서 variable 3 이렇게 해주고요. FL1 그 다음에 FL2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매치 해주고요. 매치는 false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in centering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얘를 true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min centering 할 때 요 C는 대문자입니다.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니까 대문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소문자라면 에러가 날 겁니다. 얘를 true로 해줘야지만 센터링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전에. 왜냐면은 그 측정 문항의 값들이 크면 클수록 민 센터링을 안 해주면 값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 센터링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상호작용 이펙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변수 간의 민 센터링 해서 상호작용 이펙트를 만든다라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레지듀얼 또 센터링 요거는 false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블 MC는 true로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모델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고요. 언더바 tb1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된 값들이에요.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자, 그래서 name이라고 한번 쳐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name이라고 해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값들 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값들이 계산돼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해놓고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되셨죠? 네. 그래서 상호작용 모델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모델 만들고 또는 두 가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OSEM 언더바 모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기본적으로 피처링 했던 아까 전에 세팅했던 요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럭처럴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모델은 뭐였냐면 지각된 편리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 편리성, 그 다음에 사용 의도는 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PU는 물결 표시해주고 PEOU 하나의 값으로만 영향을 받고요. 왼쪽이 종속 변수고 오른쪽이 독립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IU 해주시고 IU는 PEOU 더하기 PU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 모형입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기본 모형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모델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피처링 핏을 해주고 그 다음에 SEM 모형을 이용해서 해주겠습니다. 자, 모델은 우리 MO SEM 언더바 모델을 갖다 쓰고요. 데이터는 여기서 중요한 게 MO SEM 언더바 TB1을 갖다 쓰면 됩니다. 요거 우리가 만들었던 요걸 갖다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갖다 쓰시고 이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요 값을 갖다 쓰겠습니다. 결과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결과 확인입니다. 여기서 MOS인 피처링 해가지고 결과값을 요것만 갖다 쓰겠습니다. 경로 분석 도형만 해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PU하고 POU 값, 그 다음에 POU가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PU가 I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 즉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조절 효과가 없는 요 기본 모형을 먼저 검증을 해서 분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몰입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량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모형을 만들어 줬으니까 두 번째는 상호작용 모델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입이 미치는 여기 편리성과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델 하나, 모델 두 번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다시 갖고 오고요. 이번에는 모델 1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델 1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인터랙션 이펙트를 이제 기본 모델에서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랙션 이펙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랙션 이펙트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자, 여기서 줄 때요. PEOU 언더바 FL 값의 상호작용 효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요 값을 계산해 주는데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값하고 이 값 더해주는 요거를 써주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여기서 기본 모형에서요. 요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POU하고 FL 1, 2, 3, 4 요 값을 갖다 씁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부터네요. 여기부터 요 값을 우리가 갖다 쓰면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PEOU 1, 그 다음에 .FL 1 자, 더하기 PEOU 1, .FL 2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PEOU 2.FL1 더하기 PEOU 2.FL2 더하기 이렇게 해서 PEOU PEOU1, PEOU2, PEOU2 그 다음에 PEOU3.FL1 더하기 PEOU 2.FL
3. 자,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요 세 가지가 돼 있죠. 얘랑 곱해주는 거니까 원 곱해주고 더하기. 이게 곱해준 겁니다. 자동으로 곱해준 값입니다. 이 곱해주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요 indirect product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일일이 우리가 수작업을 안 하고 얘가 R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순서는 얘를 먼저 두든 얘를 두르든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잘 기억하시기 좋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모델에서 여기서 플러스 FL 값하고 더하기 PEOU 언더바 FL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봤던 모델 중에서 요게 추가된 모델입니다. 몰입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생성을 해주고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피처링해서 모델을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 별도로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이 모델이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얘가 원이 되겠죠. 자, MOS의 모델 1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만요. PEOU3가 에러가 났네요. 자, 여기서 PEOU3 자, 다시 에러가 나서 돌려주고 피처링 1 돌려주시고 여기서 에러가 났네. 다시요. 해주시고 여기서 돌려주고 제대로 됐습니다. 그죠? 자,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처링 1 돌려주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요 값이 p-value 값을 보니까 0이네요. 즉 뭐냐면 PEOU PL이라는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의미가 있네요. 인터랙션 이펙트가 의미가 있게 나왔습니다. 즉 그 PL이 중간에 조절 효과를 미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결과값을 보면 편리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즉 편리하면 사람들이 그 테크놀로지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몰입이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몰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얘가 플러스면 인터랙션 이펙트가 플러스면 몰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인터랙션 이펙트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초기에 그림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 값을 가지고 이 모델을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모델 비교는 이번 테스트 LRT 해가지고요. 모델 피처 1하고 초기 모형하고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간 모형하고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모델은 의미가 있게 나올 겁니다. 기본 모형과 요걸 넣었을 때 모형의 변화량이 크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랙션 이펙트가 여기서 크게 나왔죠. 이미 우리는 결과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미 크게 나올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비교를 해봤더니 SEM 초기 모델, 즉 몰입에 대한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는 이 초기 모형 값하고 인터랙션 이펙트가 PEOU가 FL 값이 미치는 인터랙션 조절 효과가 들어간 모형하고의 차이를 봤더니 차이가 p-value 값이 0. 이게 마이너스 16승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0.0000이 16개가 붙었다는 소리예요. 소수점으로. 거의 0에 가깝다는 소리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즉 기존 모델하고 요 FL 값을 넣었을 때 모델의 변화량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니까 인터랙션 이펙트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값도 우리가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쓰셔야 됩니다. 요 값도 쓰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값도 표로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이미 이거는 돼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PU 모델 한번 만들어 볼까요? PU 모델. 자, PU는 PU 하나, PU 두 개, PU 세 개네요. 그죠? PU 2, 그 다음에 PU 2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PU 3네요. 그죠? 그 다음에 PU 4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PU 3, PU 4가 되고 여기서 PU FL이 나오겠습니다. 이 모델은 두 번째 모델 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 분석도 여기도 두 번째 모델로 갖다 써야 되겠죠? 모델 피처링 2, 그 다음에 모델도 2. 자, 비교를 해줬고요.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P가 빠졌네요. PUFL. 여기서 요게 빠졌네요. PUFL이 들어가야 되겠죠. 모델 2는 PUFL이 들어갑니다. 그죠? PU2. 그래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PUFL로 바꿔주시고요. 자, 타이핑 에러가 좀 나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모델 검증도 끝났고 에러가 안 났네요. 자, 모델 비교해 볼까요? 모델에서 얘는 2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봤더니 얘도 의미가 있네요. 즉, 기존 모델에다가 얘는 FL2 값, 연구 모형에서 보시면 요번에는 요 값입니다. 몰입이 지각된 유형성에서 사용 의도로 가는 거에 미치는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봤더니 의미가 있게 나왔네요. 그죠? 당연히 결과도 확인해 볼까요? 이거 확인해 봐도 똑같이 의미가 있게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을 보시면 요 값도 이미 의미가 있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PU가 FL에 미치는 영향력에 인터랙션 이펙트가 0.174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면 반대입니다.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냐면 FL이 늘어날수록 영향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를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해석해 줄지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것들은 수치로 나타내 줬고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인터랙션 이펙트는 논문을 작성할 때 뭐를 이제 보여주냐면은 그래프로 좀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 해서 우리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이펙트 그리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좀 용어가 어려우니까 잘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2, 그 다음에 웨이, 그 다음에 MC 이렇게 해주시고요. 피처링 모델은 뭘로 볼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 두 개가 있었죠. 요거 1하고 2하고. 그래서 요거 먼저 볼까요? 즉 뭐냐면 POU하고 FL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POU, FL이 IU에 즉 POU가 IU에 미치는 요 값이 있죠. 0.403인데 FL 값이 증가하면 0.216만큼 같이 긍정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 요 말에 대한 개념을 해석해 주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처링 1 요 값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name x 값을 대문자입니다. name하고 x가 대문자고요. 얘는 c 해주고 PEOU 그 다음에 FL 그 다음에 PEOU 언더바 FL 언더바
fl 요 세 개의 값을 갖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ame y 값은 우리가 IU 값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그죠? 초기 모형의 변화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더레이팅 베리어블은 뭘로 볼 거냐? FL 값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alue prob는 값을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를 줄 거냐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팩터 로딩 값, 그러니까 FL 값에서 그 설문지를 돌렸을 때 1점에서 5점 척도로 줬느냐, 아니면 1점에서 뭐 10점 척도 줬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는 1점에서 5점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체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이렇게 봐서 변화량을 보는 게 좋겠죠. 어차피 얘는 평균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설문지 할 때 1점에서 5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인 점수 X축의 점수값입니다. 1에서 그리고 5점까지 연속 변수값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롯 프로브로 해서 그림을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X 리미트 값은 아까 전에 1에서 5까지 여기서는 소수점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X 랩 값은 우리가 PEOU로 EOU로 확인을 해주시고, Y 랩 값은 우리가 IU로 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찍어보면 이 값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0.403만큼의 변화량 하나로 표시하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FL 값이 들어가면서 216만큼 인터랙션 이펙트가 나왔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나타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는 요 중간 값이 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 0.403만큼의 기울기가 있는데, 낮은 값일수록 기울기가 좀 더 낮아지죠. 그 다음에 높은 값일수록 기울기가 더 많이 변화량을 합니다. 즉 뭐냐면 0.403만큼 보다 더 많이 변화한다는 거죠. 더 높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모더레이팅 이펙트 값이 영향력을 미쳐서 이 값의 변화량을 조절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POU가 IU의 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0.403 요 값이 되겠죠. 하나의 값이 되는데, 요 각각을 봤을 때 낮은 값은 기존 값보다 변화량이 낮고요. 높은 값은 변화량이 더 증가한다.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기호니까. 그래서 요 값을 더 증가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PU도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랙션 이펙트 효과를 주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조절 효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멀티그룹으로 하는 방법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배웠고, 인터랙션 이펙트를 이용한 조절 효과 분석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절 효과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변수에 따라서 그룹으로 분석하는 멀티그룹으로 조절 효과를 볼 거냐, 아니면은 인터랙션 이펙트를 가지고 하는 연속 수치형 변수를 가지고 하는 인터랙션 이펙트를 조절 효과 분석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논문을 쓸 거냐,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매개 효과, 인터랙션 이펙트, 그 다음에 구조 공분산, SEM 초기 모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R을 이용해서 하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들은 거의 다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게 더 필요하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좋은 논문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